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월 16일 자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부터 실질적인 경마가 시행이 됐어요. 2015년에 경마가 시행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아무래도 이제 정상적인 페이스로 경마가 시행이 됐는데, 지난주에 뭐 강타가 아주 완벽한 대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잠깐 지난주 적중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자, 일요 경마에서 A급 승부 단통, A급 승부 단통이었죠? 영실계암이 충마가 아니라, 자, 우리가 노리는 강력한 페이팅권의 충마, 제가 UCC 시간에도 강력하게 언급을 드렸던 8번 슈퍼브로드, 그 편성은 무조건 이경주였는데, 이경주, 느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종반 추임력이 우수한 이 8번 슈퍼브로드가 이 편성에서 못 오면 잘못된 거다. 자, 그래서 8번, 11번 단통으로 때려가지고 A급 승부처를 일요 이경주부터 마치고 들어가면서, 자, 완벽한 승기를 잡았고요. 다음은 또 일요제 6경주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우리가 또 제대로 맞춰드린 게 있었죠. 바로 이 6번 이 스피릿 파워가 강력하게 팔렸는데, 1번 스트롱 러브가 강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선여, 10번 특별선여를 적중을 시켜드리며 쌍승식이 58.2배, 복승이 18.8배로 멋지게 또 적중을 시켜드렸고,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 연장 스트레이트 승부가 이루어졌어요. 후반부에. 뭐 북번 신화는 무조건 충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8번 세레스, 자, 요 마필이 연대를 피해간 마필이기 때문에 요 마필은 무조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부산교차 6경주가 오늘 강타에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였는데, UCC 메인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배당판에서 팔렸던 3번 빅토리성과 8번 울트라블루를 자르고 무조건 잘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번 돌아온 연패, 9번 해랑강자, 배당은 크지 않았지만 완벽한 단통으로 제대로 때려드리면서 또 완벽한 단방성 단통으로 맞춰드렸고, 또 일요제 10경주가 또 바로 이어서 승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또 9번 스윙캣을 자르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태산번쩍의 돌진, 이게 원래는 이제 본예상 단통이었는데, 이게 현장에서 57km에서 이후 방어로 돌렸던 게 조금 아쉬움이 나왔지만 바로 부산 메인을 마치고 일요 메인까지 적중을 했고, 끝장 승부였죠. 자, 일요제 11경주였는데 이것도 거의 단통으로 맞춰드렸습니다. 자, 6번 강해, 2번 블루캠프, 이건 건실이다,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2번 브로캠프와 5번 총알공주, 8번 서울정상이 연대가 성립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6번 강해는 능력상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번 블루캠프로 단통 지지면 무조건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승부처는 6개, 그것도 후반부에 몰아치기로 연장 스트레이트 승부를 맞춰드렸기 때문에 완벽한 대승을 거뒀고요. 토요경마, 부산경마도 마무리가 잘 됐었기 때문에, 자, 지난주는 완벽한 대승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주 부산경마의 흐름,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부산경마하고 제주경마 강타가 최고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주경마도 지난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제 잘했고, 또 부산경마도 뭐 매주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주도 무조건 강타의 밥줄인 만큼 이 부산 자체 경마에서 완벽한 대승으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오늘 편성 자체는 전반적으로 암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고, 제주교차는 한 2개 경주가 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부산 제주 모두 할 것 없이 배당과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고르게 형성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흐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자자 화이팅을 외치며 부산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저도 빨간 펜을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펜이나 사인펜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제1경주입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형군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습니다. 9번 위닝 포인트 정도가 경주를 주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마필이 뭐 압도적인 능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끝까지 버티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희박을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신마 중에서는 2번 유심초와 6번 와이어2 정도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2번 유심초도 아직은 힘이 좀 덜 찼고 또 6번 와이어2는 신마 승부가 좋고 김창욱 마방이 적은 것이 흠인데 김창욱 마방에서 유연명의를 데려다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승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초창기 부산경마 개장 초에는 김창욱 쪽에서하고 유연명이 거의 콤비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신마 중에서 6번 와이어2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승부 의지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신마 승부가 언뜻 보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선 신마 중에서는 그래도 6번 와이어2의 입상 가능성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2두 정도가 눈에 띄는 마필들인데 3번 대지의 물결입니다. 지난번 경주시 한 번은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고 또 소폭 조정을 거치고 지난번에 이제 경주력 급상승을 끌어냈어요.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는 소폭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요 근래에 이 마필의 패턴을 보여준 기수가 김영규 기수인데 또 한 번 김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3번 대지의 물결은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주의를 요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9번 위닝 포인트도 이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인데 이번엔 선행보다는 추임력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51kg에 감량 2점 맞고 있고 기본적으로 마체가 크지 않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을 만나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9번 위닝 포인트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우죠. 자, 여기서 이제 삼복승 배당마 하나를 말씀을 드리죠. 자, 바로 이 7번 월드퀸이란 마필입니다. 주행검사는 굉장히 잘 받았고 데뷔전 철저히 탐색을 했고 지난번 경주시 소폭 경주력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안말로서는 아직까지 선행력이 부족하고 발주 고착기를 갖고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발수임이 괜찮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7번 월드퀸이란 마필은 이 편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복승 막권으로는 이 7번 월드퀸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3번, 6번, 9번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 이 7번 월드퀸 정도만 충분한 가능성을 놓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예요. 이 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한 이유는 요 경주가 마치면은 배당입니다. 마치면 배당이요. 야, 어떻게 배당이야? 외곽 게이트에 13번 월드퀸이란 대가리가 있는데 뭔 소리야? 맞습니다. 이 14번 월드퀸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인정을 할 수 있는 청해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청해마는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가 이 뭐라 그럴까 우라가 심하고 또 말에 기승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나 기승을 하는 게 아니야. 청해마를 부산에서 제일 잘 타는 기수는 김영곤 기수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서울에서는 문세용 기수가 그래도 잘 탑니다. 그러게 이런 것은 데이터에 의한 확률 통계로 나오는 그 경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번 월드킥이란 마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하실 거고 당연히 충막감으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의 순발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반 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4번 월드키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 여기에 후착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여기에 보이는 인기만을 제낄 겁니다. 제끼고 숨어있는 복병마다가 분명히 포즈를 하고 있는 경주에서 경마속설상 감축에 대길 없다는 말이 있죠. 당연히 여기서 뭐 8번 재간두기 같은 마필이 팔릴 겁니다. 그러나 강타의 마번에는 요 마필은 받치기든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이 경주는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입니다. 7두밖에 출전을 하지 않는 아주 조촐한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신마 중에서는 4번 아치가 괜찮아요.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부산으로 내려간 오경환 기수가 자, 출전을 합니다. 와신상담 새로운 제2의 기수 인생을 걸어보겠다고. 자, 어찌됐든 서울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어찌됐든 오경환 기수의 화이팅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도 참 열심히 탔던 기수인데 어찌됐든 간에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4번 아치라는 마필이 기본적으로 걸으면 괜찮습니다. 무난한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좀과 힘이 좀 덜 찬 단점을 갖고 있지만 전반적인 주행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4번 아치는 이 편성에서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금 마필들 중에서 당연히 1번 샤프게일이죠. 금강경주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고, 직제천 경주시에는 2착을 했을 때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도 약편성을 만나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지난번 경주시에는 온팡직의 걸음을 끌어내면서 자, 비교적 강자를 만나서 아쉽게 3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일본 샤프게일이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강하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2번 피코드림인데, 이번 편성도 사실상 전형적으로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피코드림이 이 편성에선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부진마 편성에선 앞장뜨는 놈이 장땡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편성은 1번, 2번 단통으로 끝날 가능성과 신마에서의 가능성은 4번 아치에게 주면서 자, 3경주도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입니다. 자, 요 경주는 오전장 최고의 승부처, 오늘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빵빠빰. 자, 요 4경주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제주교차 2경주가 오늘 강타의 또 제주경마 UCC 준메인이고요. 부산제 5경주가 또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4경주, 제주교차 2경주, 부산 5경주 3개 승부처를 묶어서 자, 오전장에서 여기서 한번 뭘 내자? 상황을 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그야말로 승부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 부산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마필을 제일 세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고, 또 어떤 마필들이 이번 경주시에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4번 스몰 파이터라는 마필에 대해서는 일단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4번 스몰 파이터가 사실상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 편성에서. 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2%가 부족하고 거세마로서 체구가 크지 않은 반면에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불안한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4번 스몰 파이터는 사실상 패턴적으로 보면 지난번 경주시 조정을 거치면서 선취인력 모두 급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이번 경주시 변화된 발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4번 스몰 파이터는 이 편성에선 당연히 봐야 되고 당연히 올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의 동반자 내지는 상대만은 배당의 중배당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강타의 갈리마로 강력한 단통으로 이번 준비의 승부처에 임해보겠다. 자, 그래서 부산교차 4경주부터 적중을 하면서 한번 이 4번 스몰 파이터는 일단 배팅권에 가져가면서 자, 여기서 한번 1차적인 승기를 잡아보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2경주는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요 제주교차 2경주는 저는 999를 봐요. 999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요 경주는 보이는 배당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편성에서 8번 소원풀이라든지 여기에 또 7번
자칭 여왕이라든지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저는 7번 자칭 여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필들이 무조건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싶어요. 무조건은 아닌데 일단 7번 자칭 여왕은 거리 1000m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지만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고 전형적으로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면 1000m에 첫 도전을 한다해도 7번 자칭 여왕은 갈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7번 자칭 여왕이 당일날 팔리면, 강하게 팔리면 뭐 아주 999는 아니겠죠. 그리고 또 아주 중배당 정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 덜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서 상황이 난다. 제주기차 이경주는 강타가 무조건 맞춰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상황을 내서 자, 제주기차 이경주 한번 멋지게 저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교차 4경주, 부산제 4경주, 부산경마 준메인, 제주교차 2경주, 제주경마 준메인 두 개를 마치고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그러면 부산제 5경주 오늘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에서 결정을 내야 되는 입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 자, 조용한 승부처에 거의 뭐 강하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3번 테이크홀을 가져갑니다. 3번 테이크홀. 의외로 직지점 경주 때 요 마필이 강단마구나 어떤 마필이에요. 그리고 의외로 또 추임력이 괜찮습니다. 추임력이 괜찮고 이 마필이 이제 부족한 것이 선행력이 좀 들쑥날쑥한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번 편성은 6번 피코 엔진이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레이스 자체는 비교적 느리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면 정말 뚝심 내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3번 테이크홀이 이 편성에서 되는 마필이다. 3번 테이크홀을 놓고 자, 이 부산 5경주를 스트레이트로 접종을 해서 자, 오전장 배팅 자금을 두둑하게 만들어서 승기를 잡고 다음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배당판에서 존재하는 인기마가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어느 마필에게 신경을 쓸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먼저 3번 선덕여왕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괜찮은 마필이죠. 당연히 괜찮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3번이 선덕여왕은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고 요즘은 한 번 잘 뛰고 한 번 조정 거치고 한 번 잘 뛰고 한 번 조정 거치고 그럼 이번엔 능력 신장을 끌어낼 수 있는 패턴을 갖고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선덕여왕은 이 편성에서 뭐 강심장이 아니라면 쉽게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꼭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드는 입상 가능권 전략.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이 문제인데 후착을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은 뭐 7번 3다 항제가 공백을 갖고 출전을 하고 약간은 불안 요소를 늘 갖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선행을 가고는 선입을 쓰건 간에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번 경주시 63.5kg라는 최고 부족을 달고 자, 이 김대영 기수가 직전에 이어서 한 번 더 기승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선입을 하고도 왔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7번 3다 항제가 과연 선행을 한번 나갈 수 있느냐 또 한번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선행 갈 수 있죠. 비교적 편한 선행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행을 갔을 때 끝까지 버팅일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7번 3다 항제도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뭐 4번 다조회라는 마필과 자, 여기 6번 초롱성이라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다코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편성인데 여기서 만에 하나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어떤 마필들이 배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편성에서 재미나게 보는 마필들이
1번 좋게 봅니다. 1번 항용시라도 괜찮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10번 이제 항해 비오인데, 요게 지금 이제 지금 3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인데, 실질적으로 능력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번 항해비오 같은 마필들. 그래서 의외로 이 편성은 배당의 가능성도 약간 있는데, 3번, 7번을 인정을 하더라도 또 여기에 1번 항용시라든지 10번 항해비오라는 이런 배당의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걸출한 충마의 후착 찾기 양상의 경우입니다. 자, 이 편성은 당연한 충마가 있죠. 7번 액시온이란 마필. 야, 데뷔전 때 뛰는 거 보니까 놀랍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우수하고 특히나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했는데, 이번 편성에서도 비교적 느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임 내지는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 자, 그렇다면 이 편성에서도 7번 액시온은 그야말로 강력한 배팅권의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묻지마 강축이라고 해더라도 가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8번 퀸즈 명운이란 마필입니다. 요 마필은 이제 지난 데뷔전을 치르고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취소가 되었던 마필인데, 데뷔전 때 모습은 선취인정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아쉽게 3착을 차지했지만 내용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 안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배팅권에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4번 환희가 어느 정도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서 배당으로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3번 기막힌 선택이란 마필입니다. 이 3번 기막힌 선택이란 마필이 그간 두 번의 경기에서 계속적으로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편성에서 오경환 등장으로 바뀌었는데, 오경환 기수가 이런 말을 아마 잘 탈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힘이 좋은 기수이기 때문에 힘으로 빠따로 미는 그런 거는 잘 탈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여기서 이제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7번, 8번이 대끼리로 팔리겠지만 3번 기막힌 선택이라는 배당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번만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 경마를 왜 강타가 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주 경마를 제가 UCC를 찍은 지만 해도 거의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는데 한 주도 빼지 않고 제가 UCC 방송을 찍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바보가 아니고 천치가 아닌 이상 뭘 탈 리가 있냐고. 나름대로 계속 이제 그 노하우가 쌓이고 또 공부한 양이 계속 바닥에 베이스로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과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꾸준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축적된 노하우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제주기차 5경주입니다. 3번 자비대령입니다. 요 마필이 마필 자체가 제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약하다. 근데 지난번에 편성이 굉장히 셌고요. 요번 편성은 제가 보기엔 자력 입상 능력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편성 자체가 이 자비대령이 강력한 대가리라고 볼 수 있는 편성은 아니에요, 물론. 왜 그러냐면 요 마필이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최적 전개를 했을 때 자기 능력에 뺐을 텐데, 지난번 경주와 같이 전기가 꼬이고 또 중위권 후비 전개를 하면 막판에 걸음을 못 쓰는 단점은 있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팔리더라도 대가리 놓고 승부를 하는 건 불안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뭔가 불안 요소가 있을 때 왜 얘를 축으로 안 놓지? 얘가 팔리는데? 그런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에 자리를 초반에 선점을 못하면 자비대령 같은 말들은 중위권에서 뛰었을 때 마필 자체가 종반에 힘을 못 쓰는 단점이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 결정력이 좀 부족하고 흙이나 이런 걸 또 맞게 되면 마필이 좀 농대의 기질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페이스를 발휘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엔 좀 그렇고,
요 편성에서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충만을 선정을 한다면 저는 2번 천하오룡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왜 천하오룡이 축이지? 기복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데 왜 축이냐면 일단 빠따가 막혔잖아요. 기본거리로. 빠따를 왜 바뀌었는지를, 왜 건동성이 갖고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필 자체가 느린 편성이거든. 느린 편성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위권 전개를 하던가 아니면 바닥 취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야. 그런데 그런 기승술이 건동성이 갖고는 빠따가 안 돼서 안 돼. 그러니까 홍거리처럼 말을 유연하게 타면서 무빙을 할 수 있고 자리 선점에 능하다면 충분히 막판까지 마필을 끌고 올 수 있는 기승술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 천하오룡은 이 편성에서 저는 적인기수 등짝이라고 판단하면서 대가리 승부를 놓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마필은 이 편성에선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주개척 운영계는 다른 마필들보다는 전개 이점 갖고 있는 3번 자비대령, 또 비기전 느린 편성,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 만나서 1번 천하오룡, 요 두 마필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는 총 7두밖에 출전을 안 하는 아주 조촐한 편성이죠. 더군다나 또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아주 느린 편성입니다. 자, 지난번 경시 개력을 보여줬던 마필이 포진을 하고 있죠. 바로 1번 대풍년입니다. 아따, 이게 뭐 느린 선행력인데 선행을 가더니만 중반에 가서 날아가는데, 야, 이 정도의 능력인 줄 몰랐어요. 이게 1번 대풍년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묻지마 대가리. 여기서 뭐 못 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경주 자체가 형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묻지마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일본 대풍년을 이길 수 있는 놈들은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놈들이 그만큼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행을 누가 갈까요? 1번 대풍년이 나갈까요? 아니면 4번 헤라클러스가 나갈까요? 아니면 2번 행운시라가 나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착이 되는 말들은 2번 행운시라의 선임력과 4번 헤라클러스의 선임력, 여기 5번 퍼펙트 레이드의 막판 취임력, 이거밖에 없는 거야. 1번, 2번, 1번, 4번, 1번, 5번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리 강대가리로 팔리니까 이 세 마리를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저는 2번 행운시라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행운시라 쪽에 메리트를 가져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헤라클러스, 현재로서는 1번, 2번, 1번, 4번 쪽에 메리트를 갖고 싶다. 그래서 두 방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개척 7경주 중후반부로 왔죠. 요 경주가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요거 이제 메인이니까 여기서 한번 승부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승부를 해서, 왜 제주경마의 최강자가 강타, 요렇게 얘기를 네가 짓거리고 다니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하나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 싶은 말이 있어요. 3번 데스벨인데, 변형원 조교사한테도 물어보고 싶고 권유기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 왜 변형원 조교사는 권유기만 태우는지 모르겠고, 왜 권유기는 선행을 갈 수 있는데도 안 가는지 모르겠어. 아니 무슨 씨발 누가 못 가나 욕이 나오네 갑자기. 누가 못 가나 시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잘 가나 시합을 하고 있는 경마에서, 아니 무슨 어떻게 하면 안 갈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못 할까를 고민을 할 정도의 말머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니 왜 안 되는 기술을 계속 태워요? 아니 내가 마주해도 이거는 용납이 되는 사항이 아닌데 계속 오기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액션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됐든 이 편성에선 마지막으로 한번 배당권 전력인데 이게 들판이겠죠. 당연히 또라이가 아닌 이상 이거 또 가져가겠냐고. 맨날 부러지는데 선행 가도 부러지고 선에 비면 더 부러지고, 이게 뭐 당연히 안 가져가겠죠. 근데 저는 3번 데스밸리가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데스밸리에 대해서는 뭐 이 편성에선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은 있지만 3번 데스밸리는 충만은 아니고 단통도 아니지만 제가 왜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변형원 조교사나
또 전juk 기수가 뭔가 분발을 하는 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자 이번 7경주 메인 승부처에 자 추천하는 3번 데스밸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중계단 단통으로 자 멋진 상황극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입니다.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죠. 자 이 8경주가 기본적으로 승부처는 아닌데 승부를 가져가려다 내가 안 가져간 경주예요. 여기선 딱 두 마리만 생각하면 됩니다. 1번 신세계 파티가 올 것이냐 아니면 8번 강자의 질주가 올 것이냐 요 두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되는 경주예요. 강자의 질주는 이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또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반대로 1번 신세계 파티는 예전과 다르게 거의 취입형 마필로 각질 변경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공백 이후에 이번 경시에도 취입 승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8번 강자의 질주를 대가리 놓고 때릴 때에도 후창마가 틀리고 1번 신세계 파티 같은 마필을 놓고 때릴 것 같으면 당연히 피어리스 파크 같은 마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터질 수 있는 거는 1번 8번 조합은 연대 등문의 성립으로 인해서 이 조합을 가져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1번 8번의 확률 가장 능력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얘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8번을 대가리 놨을 때와 1번을 대가리 놨을 때 후창마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경주입니다. 당연히 어려운 경주예요. 그래서 8번 강자의 질주를 대가리 놓고 보려면 2번 코러스인을 같은 말을 봐야 되고 1번 신세계 파티를 대가리 놓고 갈 거면 당연히 5번 피어리스 파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8번 강자의 질주를 선택을 하고 싶네. 강자의 질주 쪽에 배당이니까 그러면 1번 5번을 자르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배당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번 강자의 질주를 대가리 놓고 때린다면 후착으로서는 2번 코러스인을 봐야 되고 1번 신세계 파티를 대가리 놓고 같으면 5번 피어리스 파크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8번 강자의 질주를 대가리 놓고 때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자 다음 부산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고 이제 3개의 스트레이트 승부처가 펼쳐집니다. 10경주는 메인 승부처고 또 11경주는 오늘 강타의 매주 무조건 적중하는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개의 승부처를 붙여서 후반부의 유종의 미를 여기서 얻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10번 마이스타일을 얘기할게요. 요것도 참 뭐라 그럴까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이 10번 마이스타일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얘기 있죠. 결정력 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마치 모양새 자체는 돈 먹는 하마가 돼버렸어. 근데 얘는 10번 마이스타일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아주 소폭씩 꾸준한 성적을 보여줬어. 그리고 말 자체가 완벽하게 팍 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폭으로 뜁니다. 그런데 이놈이 계속적으로 능력만 내지는 인기만으로 팔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신장을 보여줬는데 그때마다 강편성을 만나서 입상에 실패를 했을 뿐이야. 그래서 10번 마이스타일은 이 편성에서 제가 싫어하는 김동영 기수가 기성을 하고 있지만 사이즈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즈로 보면 뭐다? 대가리다. 이런 이번에도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10번 마이스타일을 보고 결정력이 부족한데 왜 강타가 짓고 있느냐? 결정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는 그 10번 마이스타일을 가져가는 경주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0경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만 최대 승부처입니다. 이게 이제 빵빠레 올려야죠. 빵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최고 큰 경주고 배당도 아마 최고 많이 터질걸. 오늘 경주 중에서 생각지도 못한 야 어떻게 이런 야야야 부산경만 안해. 아이고 야리쭈지 이게 뭐 이거 대도 않는 말이 들어오네. 이런 미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이 들어오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6번 바다강자가 오는 경주니까 의외로 또 안정적인 배당 내지는 중배당 난통도 터질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는 경주. 999로 갈까요? 아니면 안정으로 갈까요? 아니면 중배당 난통으로 갈까요? 하지만 강타의 추천만은 누구다? 6번 바다강자다.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입니다. 대가리예요. 의심의 여지를 갖지 마라. 묻지마 대가리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500km대의 순말이 선행으로 한 바퀴를 일순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다는 거야. 항시 우샤인 볼트 같이 뛸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맨날 조교가 누구랑 가꾸시를 했는데 말이 뭐 불도우자처럼 탱크처럼 날아간다는 둥 새처럼 날아간다는 둥 개벽당 같은 소리 듣고서 경마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성장하고 말의 성장하고는 똑같다고 그랬잖아. 자기가 살아온 인생과 성장을 말에다 유출을 시키면 간단한 거야. 아무리 뚱뚱한 놈이라도 한번 스피드가 붙어서 이 순발력을 있는 애들은 장거리 뛰어도 잘 뛰어요. 그런 순발력 측면에서 6번 바다강자는 이 편성에서 이길 놈이 없기 때문에 죽던 살던 얘는 무조건 가나가는 말입니다. 내 인생 부처 맞히겠습니까? 못 맞히겠습니까? 맞히죠. 왜 맞춰? 사이즈가 있으니까 무조건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맞힌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11경주 마지막 경주까지 왔네요. 석세스 스토리가 대단히 팔릴 겁니다. 이거 뭐 입만 아프지. 뭐 당연히 팔리겠죠.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선행으로 그냥 한 바퀴를 시원하게 돌았고 이번에도 또 도주에 거의 선행력을 갖고 있어요.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도 완벽한 대가리야. 끝났네. 3원 그냥 왔네. 이번에 선행 못 가면 모를까 왔는데 뭐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맞아. 그냥 오는 거예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단방입니다. 거의 단방인데 한 마리만 가져갈 거예요.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누구냐? 삼복승 단통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한 마리가 있어요. 그 말을 저는 얘기를 드릴게요. 1번 남세스 하시면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청해말을 제일 잘 타는 기수는 김용근이라고. 김용근이는 제가 봤을 때 무슨 기가 있나봐. 기가 있어가지고 청해말을 타고서 능력 발휘라는 건 제가 뻥을 치는 건가 아닌가 보십시오. 이 남세스 아실들도 2014년 10월 19일 날 2군 고별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대가리를 치고 그 이전에도 용근이가 첫 기승을 해서 또 대가리를 치고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일치월장대 경기로 성장을 보여주다가 직전 두 번째 지난번에는 정웅이 타고 꼴찌했고요. 거의. 그 다음에 그 전주에 동철이 타고 또 바닥 때렸어요. 이번에 안 팔리겠지 당연히. 근데 이번엔 누가 탔어? 용근이가 탔어. 이번엔 전 봅니다. 얘가 바로 삼복승의 한 자리를 꾸릴 수 있는 놈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끝장선부처는 한방 막건으로 마무리를 하고 삼복승 한방 막건까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주경마 상당히 재밌네요. 이번 주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했고 그리고 부산경마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경마가 아니라 분석으로 이길 수 있는 경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타가 데이터 경마의 최강자라고 늘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 한번 멋진 대성으로 왜 강타가 부산경마와 제주경마의 최강자인지 적중으로 이빨이 아닌 광고빨이 아닌 적중으로 인사를 드릴 테니까 자 강타와 현장 승부에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토요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